조금 호기심이 많고 저 자체가 경험을 해봐야지 이해를 하는 좀 그런 쪽이어서 좀 아이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어머님들 가끔 이제 오시는 거 보면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수록 호기심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로 인지가 되는 아이들 같으면은 뭐 엄마가 알려주는 걸로 다 인지가 돼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다 만져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되고 만져야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만져야지 부드러운지 까칠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다 만져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만져보고 모든 것들을 다 꺼내볼 때 어머님들 입장에서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그리고 특히 이성적인 어머님들은 뭔가 목표가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결혼식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 강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빨리 후다닥 가야 되는데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꼭 이제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도 장난감을 확 펼쳐요. 그래서 이런 때 차단을 하고 해서 오히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더 경험이 없이 오고 또 소근육이 왜냐면 또 많이 만져보고 많이 체험을 해봐야지 소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는 채로 호기심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채로 꽉 닫혀진 채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감을 여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발산하고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와야 되는데 경험치가 너무 부족한 채로 온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아쉬울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든 경험해보고 좀 스스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발도 혼자 신고 싶어하면 가끔 꼭 신발 신으면 거꾸로 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내하면서 좀 스스로 신어보게 하고 뭐 옷도 스스로 입고 싶어하면 스스로 좀 얘기하고 시간은 걸리겠죠. 예. 뭐 단추도 늘 틀어지게 잠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때 시기에는 참고 좀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 아이를 이해하는 거. 그러는데 계속 실패했을 때 또 그게 경험치가 되면 안 되니까 아이가 계속 실패하다 엄마 도와주세요 했을 때는 또 이제 적극성을 발휘해서 도와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는 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아 후기 3세부터 6세인데 이때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주성, 내 스스로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나의 세계는 내 생활에는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때예요. 그러는데 이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또 규칙도 자기가 만들어서 엄마 우리 밤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규칙도 만들고 친구들 관계에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천히 가는 거다 뭐 이러면서 규칙도 좀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제 미술대회가 열릴 거야. 그러는데 너네 참여하고 싶니? 하고 물어봤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가끔 뭔가를 그림 한번 그려볼래? 선생님 한 번만 그려주세요. 초등학생인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엄마한테 결제를 받아야지만이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은 저희 아이가 한다고 했나요? 를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 그래요? 그러면 미술학원은 다니지 않지만 오빠까지 참여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적극적이어서 또 이제 좀 앞서가시는 분, 또 이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 아니면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한테 의존돼 있어서 약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케이스들을 최근 들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주성.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부끄러운 정도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주성과 죄책감이 형성되는 이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시기이고 또 언어가 많이 발달하고 행동 반경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정답을 많이 알려주시고 엄마 방법이 최고야 하고 이거를 자꾸 안내를 해주셨을 경우에는 아이가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나 봐 내가 행동하려는 게 좀 잘못됐나 봐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좀 뭔가 잘못됐나 봐 이러면서 조금 부끄러움보다도 더 깊은 죄책감이 받는 거예요.
갖게 돼요. 잘못됐나 봐. 상대방한테 뭔가 피해를 주고 있나 봐. 이런 성격이 조금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이제 물어보거나 아이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함께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니? 뭐 이런 식의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동기 때는 근명감과 열등감이 생기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시기 때는 뭔가 열심히 시도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래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외모가 너무 뭐 예뻐서 외모가 예쁘다는 칭찬을 받았을 때 더 막 예쁘게 해서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예쁘다 이렇게 해서 외모적인 부분에서 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은 태권도를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태권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태권도를 잘하는 아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래 아이들 같은 경우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넌 태권도를 잘한다 이랬을 때 굉장히 노력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을 때 열심히 뭔가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근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뭔가를 했을 때 실패의 경험이 자꾸 주어지거나 해도 안 돼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열등감으로 쟤는 잘하는데 왜냐면 또 이제 그 전까지는 엄마와 나의 생활이었던 이때부터는 이제 또래의 집과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라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갖는 만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되네 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 자체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비교를 어머님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야, 근데 쟤는 저렇게 태권도 학원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뒷발차기가 들어갔는데 5달은 안 됐는데 아직 앞발차기라고 있으면 어떡하니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가 열등감 속에 잠재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열등감을 많이 주시면 안 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는 저희가 요즘에는 키자니아라는 데가 있어서 직업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이제 내 아이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일단은 초등학교 들어갔다 하면은 공부 쪽으로 좀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자 놀이 영역 시간이에요 놀아보세요 그러면 책을 들고 앉는 아이들이 있어요. 몇 프로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에 지능을 갖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담하고 막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가 7세까지는 뇌세살이었어요.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꾸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고 자신감이 실추된 채로 와요. 그리고 가끔 이제 눈 깜빡거림도 있고 그러는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최고고 엄마가 이제 일단 초등학교에 갔으니까 뭐 영어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어머니께 설명드릴 때 이 아이는 다른 방면에 좀 달란트를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점으로 하시고 그 베이스로 이걸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공부해야 돼. 초등학교 때 공부가 최고야. 막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는 데서 끝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아이한테 환경을 열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에 치우쳐서 미리 단정지어서 그래 너는 뭐가 돼야 돼? 이게 잘했으면 좋겠어. 미리 어머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 아이한테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환경 속에 아이들한테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아이가 맞는 것을 찾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 때 초등학교 때 이걸 충분히 해야지 중학교 갔을 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나 자신이 이 사회에서고 나 자신의 길을 열어갈 때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환경을 열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이제 그 다음으로 12세부터 18세 청소년기가 와요. 이때는 이제 정체성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역할의 혼란함이 와요. 그래서 이 에릭슨 같은 경우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어요.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왜 어려움을 겪었냐면 아빠는 덴마크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따라서 덴마크 사람들한테 가면은 거기에 어울리긴 하는데 왠지 자기가 완전한 덴마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엄마 따라서 엄마 친척들한테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어느 한쪽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이 완벽하게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혼란스럽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왔지라는 그 물음표 앞에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흔들거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워진 걸로 사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이제 지냈어요. 그러는데 어머님들 혹시 중학교 사춘기 맞이하신 어머님들 있으세요? 아 없어요? 있으세요? 와 되게 젊으신데 아이가 큰 아이가 배웠어요? 아니 저요. 어머님 네네네 네 가족을 잘 크시네요. 맞아요. 네 좋아요. 나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최고예요. 어머니 엽서 사드릴 거예요. 네. 이 시기가 많이 중요한데 이때는 왜냐면 경계인이에요. 그 아동도 아니고 또 성인도 아니고 이런 경계적인 부분에 있고 또 여기에도 포함되기도 그렇고 저기에도 포함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디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에디슨 같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막 다방면에 피아노도 치고 오도 치고 일단 엉덩이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활동했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후드티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 방문을 꼭꼭 닫고 똑똑하고 문을 열면 나가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안 좋을 때는 나가 이렇게 그러고 그림을 그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아주 깊은 새까만 동굴 속에 박쥐가 되어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네. 그런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게 부끄러우면은 이 나라에 대한 정체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 부모가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부모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는데 나는 그 부모 밑에 나예요. 그랬을 경우에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정체감이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부모님, 나는 최고의 부모님을 만났다. 고개 끄덕끄덕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도 사실상 지금은 제 해석이 돼서 지금은 자랑스럽고 좋아요. 제가 오늘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엄마 아빠한테 있는 달란트더라고요. 해석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 해석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해석이 일어난 다음에는 바뀌었는데 그러지 않고는 조금 엄마 아빠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초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 아이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공부인 것 같아요? 운동인 것 같아요? 예술적인 방면인 것 같아요? 예술적인 거. 오, 우리 민영이 어머님, 너무 좋아요. 우리 민영이는 도대체 어디에 재능이 있을까요? 호기심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재능이 있을까요? 먹는 게 제일 많은 경험 속에서 뭔가를 본인 스스로 찾아낼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면 이럴 때 또 이제 저기 뒷부분에 앉아 계신 우리 김영애 선생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첫째는 어느 부분에 재능이 있고 둘째는 어느 부분에 재능이 있는 거 맞으세요? 큰 아이는 좀 예술 그쪽으로 요리나 뭐 그림 쪽에
언어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네. 둘째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호기심이 막 폭발할 때여가지고 네네네. 어느 때는 이런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바뀌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모르겠어요. 와, 네.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콩나무 아트 어머님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을 했을 때 막연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많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면 이때 아이들이 덜 어려움을 조금 덜 겪게 될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는 동일 씨가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시기거든요. 아까 동일 씨가 언제 일어났다고 했지요? 3살에서 5살 엄마 아빠 역할을 배울 때 적절한 체면과 적절한 이제 자존감을 맛보고 난 다음에 엄마를 보면서 엄마 모습을 익히고 아빠를 보면서 아빠 모습을 익혔다고 했죠. 이때는 동일 씨가 다시 재정비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역할을 배웠다면 이때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지 자신의 정체감이 세워져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정비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다 채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는 하고 또 이제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계셔야지 그걸 강조하지 않으셔도 이제 흘러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거. 왜냐면 전문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동일 씨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정체감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멘토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멘토는 사회 어느 곳에나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뭐 콩나무 아트도 있고 교회를 가도 있고 또 어머님도 뭐 회사를 가셔도 있고 또 이제 동네 분들을 만나다가 또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동일 씨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어머님들이 어제도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험지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춘기를 지금 같이 겪고 계시거든요. 사춘기는 아이 혼자 겪는 것도 아니고 같이 겪는 거예요. 근데 같이 겪으려다 보니까 시험지를 새로 받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시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수면 효과가 일어나요. 수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춘기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수면 효과. 그동안에 인지가 안 됐고 그동안에 내가 자아가 크지 않아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인지가 되고 내 자아가 크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때 엄마 왜 누나만 여행 데려가고 난 안 데려갔어? 그게 아주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불쑥 수면 효과가 일어나서 잠자던 아이도 일어나서 엄마한테 따져요. 엄마 내가 그때 피아노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왜 공부하라고 수학학원 보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면 효과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엄마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막 아이가 이미 몇 년 전을 걸 왜 다 꺼내니? 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에는 사춘기 시기는 수면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양심이 발달돼서 죄의식이 와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 감정에 못 이겨서 행동은 하지만은 죄의식이 오는 거예요. 양심이 발달돼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근데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가장 부담 없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부모예요. 특히 엄마. 그래서 막 엄마한테 엄마가 그래서 그래.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엄마 탓을 좀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같이 겪는 엄마가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자의식에 따른 상상적 회상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의식이 발달되는데 자기 자신만 봤을 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안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안 좋은 모습이 보면은 시선이 이제 상대한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상상적 회상. 다른 사람 생각을 자꾸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냥 기분 안 좋아서 지나쳤는데 내가 어제 실수한 말 때문에 지나친 것 같은 이런 기분. 그래서 상상적 회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상향을 추구해요. 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부모의 이상형을 딱 하나 정해놔요.
왜냐면 이제 보고 듣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향을 정해놓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향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은 또 달라져요. 예. 또 공손해지고 엄마 맛있는 거 드셔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엄마는 왜 김치만 먹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김치 맛있게 했잖아요. 엄마도 드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때 시기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사춘기를 언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아이였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저한테 늘 감동을 주셨거든요. 막내둥이라서 그냥 잘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싫은 얘기가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뭐 이렇게 사춘기를 억압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언제 사춘기가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엄마 아빠 힘들게 안 하고 사춘기를 지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이 안에 눌려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리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사춘기를 좀 벗어나 보려고. 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상형의 부모도 많이 추구하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상상도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선주 선생님이랑 이쁘게 볼 거야, 혜미 선생님이랑 뭐 좋게 볼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막 이렇게 위축되면은 괜히 막 눈치 보이면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것들 상상력 계산은 최근까지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지를 하고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나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차후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이제 사춘기를 같이 겪다 보면은 이런 해소되지 않은 나의 사춘기도 아이 때문에 막 다 뒤집혀요. 사춘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제 평소에 미꾸라지가 아주 유유히 헤엄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뒤집었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몸을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듯이 아이들 통해서 다른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억압하고 난을 꺼내놓을 수 있었지만 내 아이가 이상하거나 내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거나 내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할 때는 차분하게 억압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모습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사춘기를 같이 겪게 되면서 저의 사춘기도 이렇게 벗어나고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아직 중학교 사춘기가 오시지 않았다면은 중학교 사춘기가 왔을 때 이제 잘 같이 경험해 보시고 이때 이제 엄마가 해주실 거는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시라고 제가 수면효과, 제의식, 자의식에 따른 상상을 해서 이상형 추구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계시고 이 아이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걸 수용해 주시고 또 이제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가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저처럼 무난하게 크는 것보다는 마음껏 흔들려야지 다음에 사회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세우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사춘기를 힘들게 겪고 아주 어렵게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겪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 그늘 안에서 겪는 거잖아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려 가고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지 다음에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그 기준을 잘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춘기는 좀 진하게 겪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계신다면 스트레스가 왔거나 수용적 스트레스가 오거나 아이가 또 이상 행동을 많이 할 때는 좀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갑니다. 그러면 18세부터 40세까지는 누군가와 친밀감을 갖고 사람들과 이제 뭐 친한 사람들도 생길 거고 친한 이성이 생겼을 때는 결혼도 하는 시기고 인간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이루어졌을 때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행복함을 맛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고립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어렸을 때의 경험이 이 시기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대상인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는 거를 유아기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 후기 40세에서 65세는 생산성 뭐 아이도 낳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떤 전문가가 돼서 뭔가를 창출해내고 그것들을 또 나만 갖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도 물려주고 아이들한테 또 물려주는 시기 자녀 출산 양육 사회 후세 양성 전문가가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령기는 6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인데 자아통합과 절망 이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회생활이 좀 마감이 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인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아통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자아통합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나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나와 실제적으로 사회활동했던 나 명예와 돈과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이 안에 허전함이 있다면은 보여지는 나한테는 어떤 만족감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후회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리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많다면은 어떨까. 이럴 때 자아통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아가 분열돼서 각자가 좀 따려 놓을 수 있겠다. 그랬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 전에 마지막 사춘기가 왔을 때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춘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예요. 이거 뭐냐면은 인지가 발달되는 과정이에요. 인지가 발달되는 과정인데 감각운동기는 뭐든지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하고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떨어뜨려보고 뒤로 들여보고 눈으로 보고 어렸을 때 다 입에 넣어보잖아요. 엄마 머리카락도 넣고 최근 들어서 어떤 아기가 왔는데 여기 있는 화분에 있는 이걸 어느 순간에 훅 하나 뽑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뚜껑도 느껴보겠죠. 입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는 시기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체험해봐야지 이 안에 체험해본 걸로 사물을 경험해본 걸로 정보가 습득돼서 그 지식이 생긴다는 이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형성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있다가 없어지면 완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울어요. 그러는데 이 시기는 엄마가 없어도 어딘가에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게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는 완성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때 그 대상 영속성이 건강하게 완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양육자가 너무 바뀐다든지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오시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오시고 어떤 때는 이제 노부부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횟수를 경우하고 양육자가 너무 바뀌거나 엄마가 너무 바빠서 자주 얼굴을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는데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가급적이면 애착 관계를 많이 맺어주시고 엄마가 관계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고 오감으로 느껴야지 지식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전조작기는 2살부터 7살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유치원 시기 어린이집 이제 최고 7살 그 반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전조작기 단계에서는 조작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조작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이런 시기인데 이게 조작인데 그 조작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조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대로 뭔가 이게 뭐 높은 게 있다 그러면 높구나 이건 낮구나 이렇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해서 지식을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쁘다 안 예쁘다 기준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 엄마가 이번에 엄마 생일이야 너 엄마 선물로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타요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은 다 좋은 거고 자기가 기쁘면 다 기쁜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고 눈에 보이는 걸로만은 다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인지를 조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결정을 내리고 그것 자체로 내 지식을 입력을 시켜버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물알론적 사고를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책상도 살아있고 자동차도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타요라든지 로봇카 폴리 이런 만화가 아이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시기에 이 부분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동물 수업도 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동물들과도 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수업할 때는 저막 책상하고도 대화를 나눕니다. 야, 여기 가만히 있거라. 유빈이가 와서 앉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알론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박 열어두는 이런 수업을 하고 또 이제 동물 수업도 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물알론적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조금 지나면 뭐 산타 할아버지도 안 믿고 조금 지나면 버스가 말을 한 다음에 피 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이 물알론적 사고를 할 때 그 소통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주면 이 아이가 그만큼 사고 영역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알론적 시기 때 그 많은 것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는 거는 구체적 조작기. 이거는 초등학교 시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조작기 이렇게 구체적인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구체적인 말은 경험한 거, 현실적인 거. 막 막연하게 상상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지요. 이거는 경험한 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인지가 발달이 되고 경험한 걸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때는 그 전에 전조작기 때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다야. 내가 본 게 다야. 이랬지만 이때는 타인도 생각할 수 있는 탈 중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소리를 쳐서 나는 시원한데 혜민이는 속상했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감정이라든지 다른 사람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기예요. 그만큼 또 다른 사람한테 시선이 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등학교 시기는 열등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스스로 비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때는 이제 규칙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형식적 조작이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 성인 시기예요. 아까 이제 청소년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때는 경험한 거 사실을 넘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도 해상도 그거거든요. 실제로 안 일어났잖아요. 내 상상 속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혜미쌤한테는 미안하긴 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카페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혜미 선생님이 약간 저를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안 보면서 시선 마주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김없이 그 전날 하늘섬에서 수업을 하면서 안 좋았던 걸 떠올리면서 내가 좀 싫은 얘기했던 게 마음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막 상상적인 해상을 하면서 미안한데 눈치는 보이는데 이거 말을 걸까 말까 어떻게 할까 혼자서 시나리오를 엄청 썼는데 우리 이제 오픈마인드는 혜민 선생님이 선생님 저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치킨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었어요. 이럴 때 제가 상상적 예상했던 게 빵 깨지면서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 시기 때는 이제 추상적인 사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혼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게 또 정보가 되고 인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조금 알아야 될 거는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인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문장제 문제 아시지요?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으로 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형식적 조작이 이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문제는 봤더니 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더라고요. 한강을 헤엄쳐서 1시간을 갔고 엄마는 헤엄쳐서 1시간을 갔고 아빠는 배를 타고 그 30분이 걸렸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아서면 얼마가 걸릴까요? 이런 문제가 문장적 문제로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구체적인 조작기 때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 수영, 물속에서 수영도 안 해봤고 배를 타고 간 경험도 없고 또 한 바퀴를 한강을 돌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상하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 문장적 문제도 푸는 게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사고가 다방면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서 그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선행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선행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이걸 시작해서 역작용으로 이제 수포자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가면은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지발달 단계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아이하고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제 앉아 있는 게 조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이야기 나누는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는데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발달과 고착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세 분 프로이드 학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에릭슨은 사회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피아제는 인지 발달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분의 이론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가정은 어떠했는지 아까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잖아요. 저 중학교 때 사춘기 겪었어요. 나의 발달은 어땠는지 내 아이는 어떻게 발달 단계를 거쳤는지 혹시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고착돼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보다 함께 어머님들도 이야기할 때 또 무궁무진한 것들이 고민도 나오시고 또 이제 서로 또 다르시잖아요. 훈육을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을 더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인지가 발달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회성이 발달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막 몸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성향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장 이 발달 단계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사춘기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후회되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했던 고민이에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샤론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해서 줄 거야. 막 이렇게 혼자 막 꿈꿔보고 생각해 본 적이 많았어요. 특히 일하다 힘들 때. 네, 그랬는데 과거로 돌리고 싶어도 돌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로 가도 저는 또 똑같은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씩 이런 기회를 줘요. 그게 바로 사춘기예요. 내가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과거의 내가 돼서 요구사항을 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2살 사춘기예요. 그 전에는 엄마한테 붙어있고 엄마랑 내가 다른 사람인 걸 못 느끼는데 한 살 반, 거울을 보고도 자기가 자기인지 모르는 시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는데 1살 반 정도 됐을 때는 나랑 엄마랑 다른 거를 느껴요. 나랑 엄마가 똑같지 않았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네를 느끼면서 2살 반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아가 싹트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해! 이 시기예요. 이때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가 해보겠다고 그러고 내가 혼자 서보겠다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사춘기예요. 그때도 어머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내 방법이 다 옳아 해서 아니야! 엄마 뜻을 따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때 시기는 이렇다는 거. 그래서 자아가 싹트는 시기고 자아가
이때 싹이 터야지 그 다음에 역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가 사춘기가 한 번 왔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그리고 두 번째 사춘기가 옵니다. 이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중학교 사춘기만 생각하시는데 이 7세 사춘기가 정말 어려운 사춘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아기, 유아기가 다 올라와요. 영아기, 유아기가 다 올라와서 최근 들어서 이제 뵀던 어머님은 갑자기 아이가 배변을 잘하고 스스로 해결을 잘했는데 엄마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엄마 닦아줘 부르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잘했던 애가 왜 이래요? 막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아이 배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해결을 했고요. 힘 하나도 엄마 고생을 안 시키고 스스로 그러니까 엄마가 바쁘면 그냥 참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발견하고 치우고 그래서 배변 그리고 뭐 배변 가리는 것도 되게 무난하게 빨리 가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손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7세가 됐을 때 갑자기 수면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닦아서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님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시기 때 조금